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12월 7일 화요일입니다. 비트코인 35,000달러 횡보, 이더리움 1,800달러 플러스 1%인데 우리 리플은 960원 플러스 8% 상승이 좋고요. 원달러 환율 내려오면서 업비트 내 리플이 플러스 8%인 거지 미국 마켓에서는 플러스 10% 폭등을 했습니다. 11월 9일 리플과 SEC의 합의 소식 나오면서 리플 가격이 상승을 한 거죠. 리플도 상승이 좋았지만 에이다, 도지, 체인링크, 폴리고 메인 알트코인도 플러스 6%씩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 비트코인이 횡보 중인데도 연준금리나 시그널 나오니까 알트코인이 뒤늦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알트코인들도 키 맞추기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죠. 비트코인 도미어스는 49.5%로 10월 26일 51.5%보다 확실히 낮아지는데 자금이 알트코인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알트코인 시총은 393빌리언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맥시멈 450빌리언으로 더 오를 수 있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고점 부분까지 점점 다가가고 있죠. 대신에 이렇게 한꺼번에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몰리게 되면 쌍봉 만들거나 자발투로 손 한 장 일어나는 게 일반적이고요. 비트코인 반감기, ETF 호재, 금리 인하까지 코인시장 호재가 많기 때문에 쌍봉 가능성도 작지 않아 보입니다. 리플 가격 끌어올린 SEC 합의금 자세히 보기 전에 11월 1주차 기관들 크립토 매매 현황 먼저 보고 가시고요. 전체 코인 지난주에 이어서 폭발적으로 기관들 추가 매수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가장 매수 많이 했고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에이다 모두 매수가 들어왔었고요. 10월 마지막 주하고 비교를 해보면 비트코인 기간 총 보유량은 27,800밀리언에서 28,700밀리언으로 증가는 했지만 10월 3주차에 들어온 4,000빌리언 자금보다는 파워가 확실히 약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수도 많이 했지만 단기 고점이라 생각한 세력들도 현금화를 동시에 한 거죠. 이번 주 매수 가장 많이 한 코인은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10월 3주차 첫 상승에서는 비트코인 위주로 매수를 시작했다가 이제는 알트코인 추가로 매수량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리플도 65밀리언에서 73밀리언까지 기간 보유량이 증가를 했고요. 7월 14일 부분 승소에서 90밀리언까지 기간 비중 늘어났던 것에 비해서는 작은 수치지만 3주째 기관들 리플 매수하고 가격도 900원 재돌파를 했고요. 기간 매매가 단기에 증가했다고 해서 알트코인 가격이 다이렉트하게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번처럼 3주 연속 꾸준히 매수하고 큰 매도가 없다면 이번 리플처럼 10%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는 거고요. 기관들이 꾸준히 매수하는 게 포인트죠. 2주 전인 10월 3주차하고 지난주 비교를 해보면 기관들 비트코인 보유량을 가장 많이 늘렸고 이더리움 900밀리언, 솔라나 56밀리언, 리플은 11밀리언 순서입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들어온 코인 자금들도 10월 4주차 28,000밀리언에서 29,000밀리언 증가는 했는데 확실히 3주차보다는 큰 상승은 없었고요. 기존에 투자자들 매도하면서 손바뀜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지만 단기 상승에 약간은 눈치 보는 장이 나오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35,000달러 상승은 우리 중경투 가격들처럼 평당 25,000달러, 26,000달러 이러면 상관이 없는 거지만 신규 진입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 보면 11월 FOMC 파월 의장 발언으로 상승했지만 이번 주 장 시작하면서 0.5% 상승으로 추가적인 상승은 안 나오고 있고요. 이스라엘 전쟁, 고금리, 경기 침체 불안감에 투자자들 여전히 매수는 꺼린다 볼 수 있습니다. 2014년 이스라엘 전쟁 나왔을 때도 시장에 단기에 겁먹고 약간 하락은 했지만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으니까 빠르게 반등을 했고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마지막 마이너스 10% 하락이 크게 한번 오고 본격적으로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초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나왔을 때처럼 쭉 뺐다가 다시 가격을 끌어올린 거고요. 매번 2014년처럼 똑같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에 여전히 고금리, 경기 침체, 이스라엘 전쟁이라는 공포 심리는 존재를 하죠. 이렇게 조정 한번 나오면 비트코인은 호재가 많아서 빠르게 반등 나오지만 알트코인은 연준 고금리 들어오는 자금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반등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비대칭 쌍봉 정도 나오고 저점 바로 깨러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나마 긍정적인 점은 2014년 8월 이스라엘 사태 종료가 되고
나스닥 한 달 정도는 횡보가 이어졌고요. 12월 크리스마스 랠리 이후가 코인이나 주식 하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한 달이란 시간이 남아있고 알트코인도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나스닥 우량주는 내년 반감기까지 가져간다고 해도 알트코인은 여전히 단타로 수익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적당히 수익을 보고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리플 플러스 10% 급등시킨 대박 뉴스가 나왔습니다. 존 디톤 리플 전 변호사가 리플 SEC와의 합의금 2천만 달러 이하 99% 리플의 승리라고 긍정적인 트윗을 했고요. 10월 토레스 판사는 11월 9일까지 리플과 SEC 서로 합의를 바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SEC 변호사 측은 7,700만 달러 워낙 1조 원 배상금을 요구했는데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이었죠. 리플이 총 보유한 현금이 1조 4천억인데 1조 원 벌금 내고 나면 소송이 종료된다고 해도 이긴 싸움이 아닙니다. 리플 소송 승리 여부보다 결국에는 리플 합의금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었고요. 그런데 11월 9일 SEC 합의 날짜 앞두고 존 디톤이 2천만 달러 워낙 250억 벌금 정도로 끝날 수 있다 긍정적인 트윗을 한 거죠. 존 디톤은 리플 전 변호사고 긍정적인 뉴스도 많이 보냅니다. 하지만 대부분 팩트에 기반한 트윗이고요. 전 변호사라서 현재는 직접적으로 리플과 이익관계는 없는 상황인데 2년 전부터 존 디톤 트윗을 보지만 신뢰도는 상당히 있습니다. 변호사라는 기본 직업도 있지만 계속해서 리플 승소할 수 있다 확신을 주었고요. 작년 FTX 파산에 루나 코인 사태 터질 때만 해도 여론이 리플보다는 SEC 승리에 우세했습니다. SEC가 소송 건 재판은 역사적으로 봐도 99%가 SEC의 승소였고요. 패소는 거의 없었습니다. 게리 겐슬러 포함 SEC도 미국 공무원인데 할 일 없이 문제없는 기업에 소송을 걸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리플 소송은 갈수록 리플 측에 유리하게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플 벌금이 존 디톤 말한 대로 250억 원 정도로 끝나게 되면 리플 회사 부담도 적은 거고 합의로 리플 소송이 완전히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리플이 SEC하고 2010년부터 소송에 사용한 비용만 워낙 2천억 원이 넘어갑니다. 정치인들 로비부터 해서 높은 변호사 비까지 상당히 사용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2010년 4월 알트 불장 때 이더리움 20배 상승할 때 리플은 상대적으로 작게 상승을 했습니다. 소송만 아니었다면 2017년 리플의 고점 탈환도 무리가 아니었죠. 그럼 리플 합의까지 종료가 되면 리플 가격이 현재 가격에서 얼마나 더 상승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의 관건입니다. 2010년 4월하고 11월처럼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장은 아니고요. 1.5배에서 2배 정도 오르는 장이지 10배 이렇게 상승하는 장은 당분간 아니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4월 반감기 있고 이후 알트코인 얼마나 상승한지가 관건이죠. 큰 상승으로 이어지려면 대전제가 비트코인 큰 폭 나왔고 상승 행보를 지속해야 되는데 내년 연준금리 인하로 저점만 잘 찍고 나면 초대형 알트코인 불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년 4월 같은 불장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내년 미국 대선과 SEC의 친코인 성향으로 바이든 대통령 재선 직전까지 알트코인 불장 나오고 폭등하는 장세가 나온다면 중산층 많은 코인 투심도 청신호가 켜진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금융위원회에서 공매도 내년 6월까지 전면 금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덕에 에코프로, 카카오 등 하락 많이 하는 주식들 반등 빠르게 오고 코스닥도 플러스 7% 상승을 했고요. 내년 6월까지 공매도 금지로 한국 증시 긍정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얼마나 한국 시장이 하락 리스크가 크면 공매도 금지까지 나올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미국, 유럽처럼 금융이 튼튼한 나라들은 이렇게 공매도 금지를 시키질 않습니다. 공매도는 세력들 개입으로 주가 하락시킬 수도 있지만 에코프로처럼 고점 찍고 빠르게 하락 오는 것은 막아주는 역할도 있고요. 한국이 공매도 금지했던 것은 2008년 10월하고 2009년 10월 유럽 대정위기, 2010년 코로나 때 공매도 금지를 했습니다. 금지하고 난 다음 여기 코스닥 차트 보면 빠르게 상승은 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경우를 보면 공매도 금지로 상승했지만 상승이 제한적이었고 오를 주식만 오르고 내릴 주식은 다시 내리면서 장기간 횡보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